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티브 잡스라는 책입니다. 알라디너 챌린지로 인해서 저를 움직이게 했고요. 알라딘 챌린지 주제가 이번에 11월달 주제가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스는 1955년 2월 24일에 태어나서 2011년 10월 5일에 타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스티브 잡스를 추천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먼저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탐구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경영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끝까지 탐미주의적인 입장으로 기업의 경영을 했었죠.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든 사람이 바로 잡스입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애플을 만들고 경영자로서 일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존 스컬리라는 사람, 펩시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사람을 경영자로 앉혀놨더니 자신을 내쫓은 것이었죠. 그렇게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쫓겨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쫓겨나서 만든 기업이 아주 재밌는데요. 바로 넥스트 컴퓨터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맙니다. 그리고 픽사를 만들고요.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는 뭐 우리들이 잘 알고 싶지, 인크레더블, 뭐 토이스토리, 뭐 업,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 있죠. 스티브 잡스는 애초부터 이런 것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년 시절은 되게 기괴한데요. 그는 LSD를 초성기했으며 크리스 앤이라는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첫 번째 애플을 만들었을 때는 그 애플 시장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리콘밸리 근처 차고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선배와 함께 애플 컴퓨터를 차립니다. 품목 컴퓨터인데요. 컴퓨터를 만들어 놓은 워즈니악은 이것을 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는 이것을 팔 생각을 했고 다양한 직관과 통찰력을 이용해서 직접 영업을 하러 다니기도 했죠. 스티브 잡스가 백만장자, 억만장자 됐을 때는 자그마치 그러니까 컴퓨터를 박람회에서 그는 미혼모와 어떤 아랍인 남성의 자녀로 태어나서 입양되었죠. 이 출생 비밀은 잡스가 끝까지 컴플렉스로 남아있었던, 죽을 때까지 컴플렉스로 남아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 애플을 만들다. 둘째, 픽사를 만들다. 셋째, 맥킨토시를 만들다. 넷째, 넥스트를 만들다. 다섯째, 개인적 성취와. 여섯째, 자신의 심리적 원형을 발견하다. 일곱 번째, 최초의 GUI를 만들다. 여덟 번째, 스스로 리더십을 평가하고 되돌아보다. 입니다. 워즈니악이라는 천재와 함께 애플을 만들었고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잡스는 퍼스널 컴퓨터 시대, 각 가정마다 한 대씩 컴퓨터가 보급되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컴퓨터가 너무 덩치가 커서 군사용이나 연구소, 기업들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기술이 발전되고 소형화로 작아진 것이죠. 그것을 미리 본 자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 1, 애플 2, 리사, 맥킨토시, 아이맥, 아이폰, 아이팟, 아이튠즈, 아이패드를 제작한 발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그의 스토리는 복잡합니다. 발명가이자 창조자인 그는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와 발명의 경계는 없죠. 차고 시작한 그의 사업은 2년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 워즈니악은 5살 많은 졸업생 선배와 친구가 된 것이죠. 그는 매번 선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잡스는
토론할 때 괴짜 감성을 가시하려 했는지 방금 내놓은 남의 아이디를 마치 자기 아이디였냐 되풀이 말했다고 합니다. 둘째, 픽사를 만들다. 그 뒤 애플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기업인 픽사를 인수하고 조지 루카스의 영화 CG 회사를 인수하고 자기 컴퓨터 회사 넥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맥킨토시를 만들었는데요. 1984년 맥킨토시를 내놓음으로써 가미사의 도래가 아닌 퍼스널 컴퓨터 시대 개막으로 1984년 맥킨토시가 나왔습니다. 리들리 스콧이 광고를 찍긴 했는데요. 맥킨토시에 아주 유명한 광고죠. 넥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업계의 균형을 바꿔볼 취지로 넥스트라 컴퓨터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큰 적자를 보았지만 이 회사는 3대의 워크스테이션 넥스트 큐브, 넥스트 스테이션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인도 95의 대학에서 오픈 스텝을 개발하였고요. 개인적 성취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서치와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글자 사이에 공부에 미쳐있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죠. 인문학적인 상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전한 인물은 아마 잡스가 최초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심리적 원형을 발견하다. 그가 융이 말한 심리적 원형에 대해 아는지 불분명하지만 그에게 있어 컴퓨터는 미래적인 어떤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이상한 망상적 기대감이었습니다. 기계에서 사업성을 발견한 것이죠. 일곱 번째, 최초의 GUI를 만들다. 맥킨토시 출시 소프트웨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가 보급을 선도하였습니다. 맥킨토시 애플은 제럭스 소프트웨어를 훔쳐 맥킨토시 GUI를 내놓았다는 풍문이 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1958년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세이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고 제럭스 스타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스티븐은 GUI가 더 진보된 것으로 대중들도 쉽게 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타 워크스테이션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애플에서 연구 끝에 만드는 것이 바로 실패작 리사입니다. 여덟 번째, 스스로 리더십을 평가하고 되돌아보다. 그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의 최대 관심사는 인문학과 예술일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인생 말기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설문을 낭독하는데요. 죽음은 최고의 발명품을 역설했고 인간은 인생의 세 가지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최장한 말기를 진단받은 상태였고요. 잡스는 항상 우직하라 갈망하라라는 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연 개인의 리더십에 자유될 영향이 있을까요? 좀 가능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잡스의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에 가깝습니다. 그는 힘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결과 소극적이었으며 되도록이면 카리스마보다는 진실되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의견과 적용의 기재.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잡스가 가진 돈보다 소중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열었고 차고 시작을 시작해 1977년 17억 9천만 달러라는 사업 가치를 기록하고 2억 5,600만 달러라는 재산도 소유하게 됩니다. 현실이 없는 것, 현실이 있을 수 있는 것, 현실이 있어야 할 것을 명확히 간파해내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잡스는 그런 능력이 조직의 리더로서 큰 능력을 발휘했고 이것이 카르마에 의해서 애플 조직이 지방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한 것입니다. 바로 매우 매력적인 리더이자 혁신가인 그는 많은 기업가들에게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